설 연휴 마지막 날, 다급한 발길이 한 곳으로 향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곳의 진단시약 제조사들을 긴급 호출한 것이다. 이들이 모인 곳은 서울역 안에 마련된 회의실. 그건 대한민국 방역 체계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결정적 순간이었다.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첫 출현을 알린 사스는 7개월 동안 32개국에서 8,000명의 환자와 77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중동 지역에서 퍼져 2015년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는 186명을 감염, 38명을 사망케 해 한국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돼 216개국으로 번진 코로나19는 300만 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21만 명이 넘는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 충격을 주고 있다. 호흡기로 감염되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전파 속도는 사스 메르스를 압도한다. 메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초반부에는 바이러스가 별로 배출이 되지 않아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은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거든요. 대부분 다 의료기관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은 아주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도시화된 21세기. 바이러스가 퍼지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다. 실제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후 감염자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다. 중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정보를 수집해오던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감염자가 발생하기 전 전문가들과 대비에 들어갔다. 위기 대응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 최초로 소집되기 1월 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진단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국내에 들어오면 대량 확산될 거라는 걸 이미 그 시점에는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검사는 판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시행해서 양성이 나왔고, 당시 유일한 진단법은 판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에게 감염되는 6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판독할 수 있는 시약으로 사스, 메르스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하나 대조해 코로나19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확진 판정을 내리기까진 12시간에서 24시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양을 검사할 수도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유입을 가정하고 코로나19 전용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1월 24일 오전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를 발견하고, 세 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서 국내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하고 일주일 사이 4명으로 증가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추가 감염자가 언제 몇 명이 어떤 경로로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문가와 민간 자문단, 그리고 국내 20개가량의 시약 제조사 관계자를 소집해 그동안 준비해온 검사법과 모아놓은 정보들을 공개했다. 그리고 국내 시약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전용 진단키트를 신속히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 다 2월 중순이나 2월 말 정도쯤에 이제 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미 네 번째 환자가 들어온 시점에서 2주 정도 뒤에 진단법이 나오는 거는 너무 늦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고 그 제도를 이번에 사용할 거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공고를 하고 바로 공고가 나갈 테니까 공고 준비되는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그 제도에 신청하도록 그런 식의 공지까지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원활한 감염병 검사와 진단을 위해 진단시약과 같은 제품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 초기 대응과 조기 진단 실패로 감염이 확산되자 이후에 마련된 제도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메르스 초기에 그런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6개월 또는 1년 정도 기다려야 승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법은 조기 진단을 위한 전용 키트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이런 확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사용 승인을 약속하자 시약 제조사들은 진단키트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사이 전국의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가 대대적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검사하기 위해서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현수지입니다. 혹시 그 확진 검사하는 거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병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증 의심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339 콜센터 인원도 10배 확충했다. 방역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에선 우리나라 최초로 확장형 검역 시스템이 시행됐다.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별도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검역소에서 조사, 선별 진료, 시설 격리, 진단 검사까지 한 번에 실시되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에서 감염자들을 통제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방역을 확대하던 중 기다리던 소식이 발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2월 4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일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한 시약 제조사의 코로나19 전용 진단키트가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역 회의에서 진단시약 개발을 촉구한 지 7일 만이었다. 지난 12월 중국발 바이러스 감염 뉴스를 접하였고 1월 10일 G사이드에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 정보가 뜨자마자 개발에 바로 착수, 그 일주일 뒤에 WHO에서 공개한 유전자 염기 서열과 검사법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진단키트 개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에는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승인된 시약은 RT-PCR이라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법을 사용한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유전자를 수백만 배로 증폭시켜 유전자를 복제하는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특징이 나타나 양성과 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판코로나 진단법은 검체 채취, 2단계에 걸친 검사, 그리고 검사를 위한 이동까지 필요해 확진하는 데 24시간 정도 소요된다. 반면 새로 개발된 코로나19 전용 진단키트는 검체 채취 후 한 번의 검사만으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확진을 내리기까진 6시간. 기존 검사법에서 4분의 1로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 거꾸로 말하면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들도 아주 신속하게 준비를 했고 또 질병관리본부가 그런 기술적인 지원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안에 그런 진단키트가 회사에서 만든 게 승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RT-PCR 검사 장비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을 계기로 이미 국내에 많이 보급된 상태였다. 진단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게 저희가 메르스 때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이런 집단 감염이 있을 때 공공검사만으로는 이게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모든 의료 역량이 공공 쪽에 일이 있으면 민간에 부가 있어요. 그건 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대략 한 3,000에서 4,000 건 정도 검사를 수행을 하면은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대략 한 4만 건 정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개발과 평가 과정을 단 일주일 만에 완료했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거의 98%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유효성 평가를 했다. 가능한 모든 검체를 활용을 하고 한 개 기관에서만 평가를 하게 되면 검체 숫자가 적으니까 다기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검체도 그 검체를 희석을 해서 다양한 농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자. 샘플들 한 10개 정도를 보내서 어떤 거는 양성이고 어떤 음성인데 그걸 전혀 표시를 안 한 상황에서 그 샘플을 보내서 그 10개의 검사 결과를 100% 다 맞춘 기간부터 검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심의한 결과 한 개 제품이 추가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코로나19 진단 시약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인허가는 한 열흘 걸렸거든요. 인허가 열흘이 통상적으로 가면 그게 한 6개월 걸리는데 열흘이 끝났다는 거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두 가지 진단 키트로 인해 매주 약 28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을 확보했다. 전염병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수단이고 시작점인 강력한 방어책을 구축한 것이다. (2월) 들어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이 전원 퇴소하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옅어졌다. 급박한 진단키트 개발 과정과는 달리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안도감이 곳곳에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어제부터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자 숫자는 모두 11명으로 한 달 만에 환자 수가 100명을 넘었고 무려 14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 환자 수는 2월 18일 31번 확진자의 등장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대구 경북 지역 35명 중 28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 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참석했던 신천지 교회에서 감염자가 속출한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조현병으로 20년이 넘게 입원해 있던 21일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됐고 이에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화했다. 학교는 개학 연기에 들어갔고 천주교는 236년 만에 미사를 중단했으며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확진자 수는 무서울 정도로 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감염자는 763명이며 1,59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2,931명이며 총 5,328명이며 41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근데 그런 숫자를 보면 누구나 다 압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런 숫자를 숨기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투명하게 계속 공개를 해나가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들으면서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히 진짜 우직하게 보일 정도로 정석대로 이렇게 밟아나간 셈이거든요. 우선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111명의 환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신도 31만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벌인다. 방역당국의 핵심적인 대책은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진단검사였다. 코로나19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에서 7일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사이면 못해도 16배에서 100배 이상 불어나 있을 거예요. 6,000명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한 달 정도 뒤면은 아마 몇십만 명이 돼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그걸 놓쳤었으면.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한 거거든요. 한국에서 8,000km 떨어진 이탈리아의 바이러스 확산 초기 상황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 첫 번째 확진자가 1월 말에 발생했고 최초의 집단 감염이 지방 도시에서 시작돼 대도시로 확산됐다. 한국의 31번 확진자처럼 슈퍼 전파자인 마티아라는 38세 남성이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이후 이탈리아 방역 당국은 유증상자만을 검사하는 것으로 대응 방침을 변경했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방역 당국의 이런 판단이 세계 3위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게 했고 사망률 13.5%의 비극을 초래했다. 부고란이 신문 전체를 도배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85세 이상 확진자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았다. 한국의 공격적이며 지속적인 진단 검사가 옳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한국의 대규모 진단 검사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15년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초기 대응 실패의 뼈아픈 경험이 지금 방역 체계의 기초가 된 것이다.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시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감염 발생지에 대한 비공개, 미흡했던 감염자 격리 조치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고 이는 감염병이 확산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지금의 확진자 역학조사 체계를 완성했다. 감염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다. 폐렴환자 접촉했다거나 기침 많이 하는 사람 접촉했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확진자의 기억과 휴대폰, 신용카드, 블랙박스, CCTV 등을 총동원해 이동 경로를 알아내고 감염 경로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한시라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시간적인 압박감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공중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전파를 일으킬 만한 경로,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만 공개하지만 처음에는 이를 두고 인권 침해라는 논란도 있었다. 프랑스의 한 언론은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 등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이 인권 침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본 한 기자가 분노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 나라를 봉쇄하고 이동의 자유를 뺏은 프랑스 방역 당국을 비판했다. 역학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역 주민에게 빠르게 전달돼 시민들 자신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를 파악하고 감염된 곳을 피하게 했다. In other countries, you don't really have that kind of system. You don't really know if people have been infected near you. You don't know their routes. But in Korea, it's been very systemized, and every day you receive these messages on your phone, maybe 10 times a day. And I think it's been quite surprising, and it's been very effective at reassuring people and informing people. 추첨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세계인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건 한국에선 언제 어디서든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를 검색만 해도 가장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시민을 안내한다. 2월 초 기준 한국 선별진료소의 하루 검사 건수는 25,000건. 유럽도 전체를 아우르는 ECDC라는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나라별로 하루에 200에서 600건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확대되진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선별진료소의 개수를 613개까지 늘렸는데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 첫 번째는 메르스 때의 경험. 메르스 때 선별진료소를 운영해본 경험들을 웬만한 병원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아직도 살아있고,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들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해 주겠다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좀 더 빠르게 선별진료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폭증하는 확진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시간이나 걸리는 검체 채취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특성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인 어떤 대응 방법들을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정말 빨리 현실화시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방법이 드라이브 스루라 불리는 승차 검진 선별 진료소다. 의심 환자가 본인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검사 과정을 진행한다. 문진표 작성부터 의사 진료, 검체 채취까지 모든 것이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진과 검사자 간의 접촉을 줄여 안전을 확보했다. 검체 채취 시간을 10분으로 단축시켜 보다 많은 검진이 가능하게 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찬사를 받기 시작했다. 한국형 방역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체계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극찬을 보내며 전격 도입했고,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로 확산됐다.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며 평가절하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6일 만에 입장을 바꾸고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해 미국 전역으로 확대시켰다. 제자리 걸음인 당국의 검사 속도에 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으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미국의 상황은 심각했다. 3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확진자 수는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사망자와 확진자가 집중된 뉴욕주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임시 영안실로 활용하는 냉동 트럭이 줄을 이었고, 시신을 집단 매장하는 참혹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유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수천 명씩 증가하면서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대륙이 됐다. 그동안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꼽혀왔던 독일마저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유럽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거리는 텅 비었고 거리 위 사람들은 자취를 감췄다. 이제 세계는 코로나19 앞에서 일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12주 만이었다. 국경은 봉쇄되고 시민들의 이동이 제한됐으며 거리는 통제됐다. 프랑스는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이 중지됐고, 외출 시 반드시 외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스페인은 모든 국민에게 외출을 금지하고 필요하다면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독일은 가족을 제외한 2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고 극장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문을 걸어 잠갔다. 락다운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이제는 닫힌 도시가 언제 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루하고 답답한 생활 속에 갇힌 세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We are all public activities like going to a restaurant, a cafe, concerts, all cultural activities, all public gatherings are strictly forbidden. It is also forbidden to move around without any urgent purpose, like going to work or an emergency, so you cannot leave your home. When we do edit a certificate to have the right to move, and this certificate is under a few conditions, so it's either to buy food or just to have a stroll around your house where you have a perimeter of 1 kilometer. And so this is quite weird to have to edit a paper to have the right to go out. 계속적으로 봉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2인 이상 모여도 안 되고 사회적 거리 유지도 많이 강조하고 또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샵들이나 일상생활이 셧다운된 상황이라 집에만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언제 마트나 아니면 레스토랑들 빼고는 대부분 가게들은 다 문을 닫은 상태고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아니면 그로서리 쇼핑 같은 거 말고는 정부에서 밖에 다니지 말라고 지금 하는 상태고. 지난 1월 23일 중국 우한이 취한 긴급 봉쇄 조치는 분명 성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국가 봉쇄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세계발전센터의 제레미 코닌딕은 국가의 검진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하고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서 봉쇄 정책을 쓰지 않고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전통적인 방역 관리 체계는 물리적인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지만 폐쇄성과 강제성, 경직성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원적 사회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역 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 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대구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다.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도 방역 작업을 마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국의 개방형 방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단이다. 세계 어디서도 수행하지 못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확진자를 찾아내 격리하고 치료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준비된 진단검사는 하늘길도 열 수 있게 만들었다. 입국은 허용하되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했다. 모든 입국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게 했다. 더욱 빠른 검사를 위해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도입했고 검진 시간을 5분에서 7분으로 단축시켜 효율적으로 검체 채취가 가능했다. 이상이 없는 외국인은 자가 의무 앱을 설치해 14일 동안 자가 진단하고
보건당국이 매일같이 증상 유무를 확인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탈리아의 국가봉쇄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방역의 성공은 봉쇄가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은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방역 당국의 대응 절차 등 매일같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잘했죠, 이번에. 여러 가지의 대응들. 우리나라의 대응을 괜히 다른 나라에서 방역의 모범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보일 정도로 정석대로 이렇게 밟아나간 셈이거든요. 해외 언론은 우리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간의 소통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목한 것은 첫 브리핑 때 깨끗하고 단정한 정은경 본부장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이다.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정보에 근거한 분석, 인내심 있는 침착함으로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호평했다. 서울 대치동과 압구정동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아파트 모든 주민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접촉자들을 전부 검사해 무증상자를 조기에 찾아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아파트의 주민 강민경 씨가 퇴근길 자신의 현관문에 붙여놓은 코로나19 검사 권유 안내문을 보고 그날 밤 인근 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외국인들은 찬사와 함께 부러움을 댓글에 적기도 했다. 이런 적극적인 추적 조사는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예외는 없다. So, at the end of Januar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undocumented immigrants would also be allowed to get tested for coronavirus. So I uploaded it online on Twitter and didn't expect much of it. But then there was a huge response online. My tweet was retweeted thousands of times, I think. Many people were interested. 불법 체류자들의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7개의 언어로 동영상도 제작됐다. A medically suspicious person, according 有新冠肺炎感染者 124 центрах.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체류자는 감염 전파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사를 권했다. 불법 체류자든 아니든 빨리 확진이 돼서 그 사람들이 격리가 돼야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산을 안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방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외국 사람이든 뭐 불법 체류자든 진단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제 조치로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봉쇄 방법이었다. 전문가들이 꼽는 개방형 방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마스크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스크를 써 교차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는 매스 마스킹에 대해 국제보건기구나 서구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가 딱 확진이 된 시점에서 전체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증상이 없어요. 즉 나도 모르게 감염돼서 코로나19를 뿌리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마스크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면 마스크를 껴라라는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제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거의 모든 유럽에서 공공장소나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렇듯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국은 제품 확보를 위한 뒤늦은 마스크 전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이 주문한 보건용 마스크 20만 장을 미국이 중간에서 가로챘다며 현대판 해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개인들도 공급 부족으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미국 연방정부의 공중보건국장이 티셔츠를 이용한 면 마스크 만드는 법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대표적인 벽화 피어싱을 한 소녀에게 마스크를 씌워 코로나19 속 삶을 풍자하기도 했다. In the UK, no one can buy masks. It's very difficult to buy a mask. Actually, my mother, she bought a disposable mask, daily disposable mask. She paid £20 for one mask, which is about 30,000 won for one mask. This is about 2 weeks ago, but still, you know,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are not working very well in the UK, and when they look at Korea, they're very shocked that, you know, people are not going mad and panic buying in supermarkets and stuff like that. 한국은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을 겪었지만 마스크 오브제를 통해 생산과 유통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졌고 4월 초에 마스크 대란은 완전히 종식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적절히 대처한 한국 정부와 약사들의 노력을 높이 사며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개방형 방역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한 좌석씩 뛰어앉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속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코로나19의 진앙지가 된 요인 중 하나로 하루 이용자가 500만 명 이상인 지하철이 지목됐고 영국 런던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하철 일부를 폐쇄하거나 노선 운영을 중단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에 확산된 이래 한 번도 지하철 운행이 멈추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자가격리는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데 유학 중에 돌아온 한 시민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접촉자가 0명을 기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가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내리자 시행되기 하루 전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일본, 프랑스 언론은 한국 시민들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며 한국 시민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미국의 공영방송 PBS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한국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동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봄과 함께 4월이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해 4월 6일에는 47명을 기록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 최대의 행사인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4월 15일 총선인 날 투표하실 거죠? 아니 국민의 주권인데 투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걱정이야 되죠. 근데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떨어져서 들어가서 하면 되죠. 투표는 애국이죠. 피땀 흘려 만든 민주주의가 투표 때문 아닙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코로나19가 퍼진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영국, 프랑스 등 최소 47개국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선거를 연기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국의 선거를 막지 못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투표를 하려면 마스크를 쓴 채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를 바른 후 비닐 장갑을 껴야 했다. 그리고 바닥에 표시된 안내선에 따라 1m 간격을 유지하는 색다른 풍경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21대 총선을 마쳤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코로나 선거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열망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선거를 앞둔 많은 나라들에게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가 주목한 건 선거의 결과보다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코로나19 시대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이다. I think South Koreans have a strong sense of democracy an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not just for themselves, but for the people. Because when people see that something is wrong, then they act together collectively to fight against what they believe is wrong. So, and I think in a similar way with coronavirus, South Koreans realize the importance of getting together and understanding that it is not just for their self-benefit, but for the benefit of everyone else in the country. 선거가 끝나고 나흘이 지난 4월 19일. 추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우리에겐 여유가 생겼고 사람들은 이전의 일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방역과 생활이 공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이 아닌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기다. 그리고 넉 달의 긴 시간 동안 바이러스와 싸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방역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무나 수고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노력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그런 모든 노력을 또 알아주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힘내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겪을 때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버텨주시는 게 그러니까 나라가 버티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울컥. 네. 빌 게이츠는 그 누구도 잊지 못할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진단, 추적, 치료, 백신, 봉쇄 완화 기술 5가지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코로나19와의 힘든 대전을 치르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혁신을 이뤄냈다. 이제는 치료와 백신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코로나19와의 세계 대전을 우리 손으로 끝내길 간절히 기원해본다.